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12월 8일 서울 한강에서 실제로 일어난 감동적인 구조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평범한 회사 행사에 참석했던 15명의 시민들이 어떻게 6명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가 만들어낸 최고의 구조 팀워크에 관한 실화입니다. 2024년 12월 8일 오후 8시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근처 한강 위에는 여러 척의 요트가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에서는 주류 스타트업 KFP라는 회사의 신제품 시음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새로 출시할 술을 맛보고 의견을 나누는 비즈니스 행사였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회사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초대 손님들까지 총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15명이 주요 구조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 몇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준엽 씨 32세입니다. 그는 7년간 해군에 복무했던 대위 출신이에요. 2022년에 전역한 후 지금은 KFP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평소 지겨울 정도로 배를 많이 탔다고 할 정도로 해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김경수 씨 35세입니다. 그는 응급처치사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날 행사 주최 측으로 참석했는데 의료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박가람 씨 34세예요. 그는 이날 행사의 다른 참석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3명 외에도 12명의 다른 참석자들도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오후 8시 48분 한강 위는 정말 평온했어요. 12월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요트 안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술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맛은 어떠세요? 향이 정말 독특하네요. 마케팅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이런 비즈니스 대화들이 오가는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럽게 펑 하는 큰 소리가 한강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지 몰랐어요. 뭐야? 불꽃놀이 하나? 몇몇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혹시 어디선가 불꽃놀이를 하는 건 아닌지 해서요. 하지만 이준엽 씨는 달랐어요. 7년간의 해군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폭발음이야. 그가 소리가 난 방향을 보니 약 30m 거리에 있는 다른 요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갑판으로 옮겨 붙더니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이준엽 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건 유증기 폭발이야. 유증기 폭발이란 기름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점화되면서 일어나는 폭발을 말해요. 배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건 첫 번째 폭발 후에 2차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지죠. 이준엽 씨는 즉시 외쳤어요. 저기 사람들, 지금 빨리 뛰어내려라. 안 뛰어내리면 다 죽는다. 30m나 떨어진 거리였지만 이준엽 씨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해군에서 배웠던 대성량 발성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크게 소리쳤죠. 하지만 불타는 요트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연기와 열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준엽 씨가 우리 요트의 선장에게 말했어요. 선장님, 바로 저쪽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선장은 망설이지 않고 배를 돌렸어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람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이때부터 15명의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시작했어요. 마치 훈련받은 구조대처럼 말이에요. 김경수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119 상황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강에서 요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근처이고 부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씨는 응급처치사 경력이 있어서 신고 요령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위치, 상황, 예상 부상자 수까지 체계적으로 전달했죠. 소방차와 구급차 모두 출동시켜주세요. 화재 진압과 부상자 이송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준엽 씨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구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위험하지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줄이나 로프 같은 거 있는지 찾아보세요. 구명조끼도 최대한 많이 준비해 주세요. 응급처치 용품도 찾아보세요. 15명이 각자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죠. 우리 요트가 불타는 요트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요트 안에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연기와 열기 때문에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갑판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열기를 피해 배의 끝쪽으로 몰려 있었어요. 이준엽 씨가 선장에게 말했어요. 불이 안 붙은 쪽으로 접근해 주세요. 바람 방향도 고려해서요. 역시 해군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화재 시 접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우리 요트가 불타는 요트 옆에 도착했어요. 선장이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붙여줬어요. 자, 지금이야. 사람들을 끌어올려요. 이준엽 씨의 지시에 따라 15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갑판에 쓰러져 있던 분이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몇 명이 함께 그분을 우리 요트로 끌어올렸어요. 두 번째로는 배 끝쪽에 몰려있던 4명을 구조했어요. 이분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천천히 오세요. 급하지 말고 안전하대요. 마지막으로 구조된 분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어요. 발바닥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아마 갑판이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으면서 도망가다가 다친 것 같았어요. 김경수 씨가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지혈부터 해야 해요. 뭔가 천 같은 게 있나요? 하지만 요트에는 마땅한 지혈용 천이 없었어요. 그때 김경수 씨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행사용 굿즈 티셔츠 있죠? 그거 찢어서 쓸게요. 이날 시음의 기념품으로 준비한 티셔츠들이 있었거든요. 김경수 씨는 그 티셔츠를 찢어서 부상자의 발을 감싸고 지혈했어요. 또 다른 부상자는 화상을 입었어요. 팔과 다리 부분에 화상이 있었죠. 화상에는 얼음보다 찬물이 좋아요. 김경수 씨가 설명하면서 박가람 씨에게 물을 가져달라고 했어요. 박가람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이스 버킷을 발견했어요. 원래는 술병을 차갑게 보관하려고 준비한 거였는데 이걸 응급처치용으로 활용한 거예요. 얼음은 빼고 물만 담을게요. 박가람 씨가 아이스 버킷에 물을 채워서 화상 부위를 식혀주었어요. 이렇게 6명의 구조가 모두 완료됐어요. 소요 시간은 5분도 채 안 됐어요. 이준엽 씨가 선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거리를 확보해 주세요.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완벽한 판단이었어요. 우리 요트가 안전거리로 이동한 바로 그 순간 불타는 요트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쾅! 첫 번째보다 더 큰 폭발이었어요. 만약 그때까지 근처에 있었다면 우리도 위험했을 거예요. 구조한 6명 모두 2차 폭발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이미 안전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휴!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이준엽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박가람 씨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에 참석한 다른 50여 명의 손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요트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창문에서 떨어져 계세요. 폭발 잔해가 튈 수 있어요. 박가람 씨의 안내 덕분에 다른 참석자들은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구조가 끝나고 김경수 씨는 계속해서 119와 소통했어요. 구조는 완료됐습니다. 부상자는 총 6명이고 그중 1명은 발부상으로 출혈이 있고 2명은 화상, 나머지는 연기 흡입 정도입니다. 네, 응급처치는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김경수 씨는 부상자별로 담당자를 배정했어요. 부상자 1명당 우리 직원 1명씩 붙어주세요.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병원의 응급실 같았죠. 그런데 모든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니 요트 갑판의 상태가 정말 처참했어요. 아이스 버킷에 담긴 물에는 부상자들의 피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갑판 곳곳도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찢어진 티셔츠 조각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박가람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모든 게 끝나고 주위를 보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종료되고 나니 몸에 힘이 턱 풀렸어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다는 걸 알았죠. 15명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상황이 진행될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온몸이 떨리고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해요. 소방대가 도착한 건 그때쯤이었어요. 구조 작업이 끝나고 5분 정도 뒤였죠. 소방관들도 15명의 구조 작업을 보고 놀랐어요. 시민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조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응급처치도 전문가 수준이네요. 의료진이 계신가요? 김경수 씨가 대답했어요. 저에게 응급처치사 경력이 있어서 기본적인 처치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준엽 씨도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해군 경험이 있어서 상황 파악을 조금 빨리 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15명이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소방대가 부상자들을 인계받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화재 진압 작업이 계속됐어요. 불타는 요트는 이미 거의 다 탔고 침몰하기 직전이었어요. 소방대의 진압 작업에도 불구하고 요트를 살리기는 어려운 상태였죠. 오후 9시 16분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어요. 발생한 지 약 40분 후였어요. 하지만 요트는 이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 결국 한강 속으로 완전히 침몰했어요. 다행히 사람은 모두 구했지만 재산 피해는 컸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카메라에 찍혔어요. 한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유튜브 채널 한강 라이브 365에서 이 장면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조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됐고 나중에 그 영상이 SNS에도 공유됐어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와, 정말 영화 같다. 15명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니. 진짜 영웅들이다. 참 잘했다. 정말 멋있고 대견스럽다. 요즘 이런 시민 정신을 보기 어려운데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며칠 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각종 뉴스에서 한강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뤄졌죠. 그런데 정작 구조에 참여한 15명은 모두 겸손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준엽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겨울 정도로 배를 타서 원래 이 행사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참석했거든요.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구한 일이니만큼 뿌듯하고 다행스럽네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김경수 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응급처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분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이준엽 씨의 해군 경험과 리더십, 박가람 씨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다른 12분들의 팀워크가 모두 합쳐져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가람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무서웠어요. 폭발도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치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니까 용기가 났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15명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한 것 같아요. 해군 경험, 응급처치 지식, 안전관리 능력. 정말 우연의 일치였죠. 이 사건을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아요. 첫째, 15명이 모두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보통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혼란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들은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둘째, 각자의 전문성이 완벽하게 조합됐어요. 해군 경험자, 응급처치사,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전문 인력이 우연히 모두 한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셋째, 리더십과 팀워크가 완벽하게 발휘됐어요. 이준엽 씨의 리더십 하에 15명이 각자 역할을 찾아서 움직였어요. 넷째, 창의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어요. 굿즈 티셔츠로 지혈하고 아이스 버킷으로 화상 치료를 하는 등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한 응급처치였죠. 다섯째, 2차 피해 방지도 완벽했어요. 다른 참석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움직였어요. 전문가들도 이번 구조 작업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반 시민들이 이 정도 수준의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역할 분담을 한 점, 그리고 2차 폭발 위험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한 점 등은 전문 구조대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해양경찰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구조가 더 어려운데 시민들이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한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첫째, 시민의식의 힘이에요. 15명 모두가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어요. 둘째, 전문성의 중요성이에요. 각자가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위급한 순간에 빛을 발했어요. 셋째, 팀워크의 힘이에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5명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넷째, 일상 속 영웅이에요. 이들은 모두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진짜 영웅이 됐어요. 구조된 6명도 모두 큰 부상 없이 회복됐어요. 발 부상을 입은 분도 치료를 받고 완전히 나았고 화상 환자들도 흉터 없이 회복됐어요. 이들은 나중에 구조해준 15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트 내부의 전기 설비나 연료 계통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요트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특히 화재 대비책과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이 부각됐죠. 마지막으로 이준엽 씨의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날 정말 우연의 일치가 많았어요. 제가 해군 출신이라는 것, 김경수 씨가 응급처치사였다는 것, 박가람 씨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 모두 침착하게 행동해 주신 것,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15명 모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나서겠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5명의 평범한 시민이 만들어낸 5분간의 기적. 그날 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애가 빛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이 15명의 영웅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